자, 이번에는 온도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 생물이 적응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온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이거든요. 사실 온도가 높아지면 힘들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온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저온에 대한 적응을 동물에 대한 것, 식물에 대한 것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니까 동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때 동물은 무엇을 하느냐? 털갈이를 합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요 시즌에 반려동물들이 털갈이를 해요. 그래서 여름에 있던 이렇게 좀 가늘고 좀 털이 몇 개 없는 거 해서 좀 촘촘하고 좀 더 이렇게 긴 털로 이렇게 털갈이를 하게 되는데,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털이 좀 겨울을 대비해서 빽빽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새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깃털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 패딩입니다. 네. 자, 털갈이도 있겠고요. 아예 겨울을 숨어서 지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잠, 동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면을 하는 동물들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 하면 많은 친구들이 곰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개구리 아니면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곰의 겨울잠과 개구리, 뱀의 겨울잠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곰은 겨울에 춥고 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좀 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겨울잠을 자는 곰의 경우에는 이때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새끼를 좀 더 안전하게, 포식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면이 굉장히 큰데, 개구리와 뱀은 정말로 겨울의 혼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겨울에 뱀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뱀을 만약에 건드려 봐도 뱀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구리와 뱀은 곰과 달리 온도,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생리 활동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추운데 나돌아다니다가 포식자에게 잡아먹기 딱 좋겠죠. 그래서 숨어 있을 만한 적당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몸의 생리 활동을 굉장히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자고 있다기보다는 거의 혼수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뱀이 이제 겨울잠을 자러 들어갈 요 시즌이 되니까 뱀을 잡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뱀들이 잘 지나갈 만한 통로에다가 덫을 놓고 뱀을 싹쓸이해 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지역에 사는 동물의 이야기고요. 아예 추운 동네에서 계속 사는 애들, 그리고 온도가 1년 내내 좀 높은 지역에 사는 동물은 그 지역에 적응을 하면서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여우네요. 여우. 네. 귀여운 여우들을 왜 이렇게 그려놨지? 네, 보면 북극 여우랑 온대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 그리고 열대지방에 사는 사막 여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세 종류의 여우를 비교를 해보면 다 여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우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객과의 여우들입니다. 네, 그런데 애들이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흑백이라 좀 그런데, 북극 여우는 흰색이겠죠. 붉은 여우는 우리가 동화에 많이 나오는 그 여우 있잖아요. 약간 갈색빛 나는 그런 여우고요. 사막 여우는 어린왕자 그림에서 많이 봤죠? 약간 좀 그 사막의 모래 색깔을 띠고 있는 요런 여우고요. 북극 여우는 이 세 가지 여우 중에서 등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사막 여우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혹시 동물원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른 손바닥 2개 위에 딱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체구가 작아요. 다 큰 여우들도.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북극 여우는 되게 조그맣죠. 반면에 사막 여우는 귀가 몹시 이렇게 큽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온도가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은 대체로 등치가 큽니다. 몸집이 크고
몸집은 크고 그 다음에 말단 부분, 귀나 뭐 이런 부분은 되게 작아요. 말단 부분은 작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서 그런데 아마 잎부분도 얘는 북극여우는 좀 더 짧을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높은 곳에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몸집은 작고 말단 부위가 큽니다. 그 이유는 몸집이 클수록 지방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체온 유지에도 유리하고요. 말단 부분이 작으면 열을 발산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식물에 대한 저온에 대한 식물의 적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경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요즘에 길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네,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낙엽의 경우에는 가지와 잎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떨어지는 건데요. 봄에 여러분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 막 이렇게 돋아 나온 잎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가지를 흔들면 잎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 말은 잎이 이미 약하게 붙어있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잎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잎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은 잎자루라고 하고요. 잎자루가 이게 가지에 붙어 있는 이 부분에 세포들이 줄어들면서 되게 약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가지가 흔들리게 되면 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나무가 잎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겨울에 증산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뿌리로 물을 흡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잎이 많으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수분을 줄이고 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들은 색도 되게 예쁘죠. 단풍이 됩니다. 이 단풍도 저온에 대한 일종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엽록소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색소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얼마나 받느냐 혹은 또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잎의 색깔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 엽록소의 푸른 색소가 없어지는 시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의 경우에는 잎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나무는 좀 붉은색으로 보이고 되게 예쁜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투압을 변화시켜서 잎이 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가로축에는 지금 월에 따라서 즉 계절에 따라서 녹말량 그 다음에 포도당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녹말과 포도당은 그래프가 지금 거의 반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만들죠. 그리고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포도당과 녹말의 가장 큰 차이는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우리가 물에 딱 깔끔하게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수액 만들 때 보면은 투명한 수액 이렇게 주머니에 포도당 용액이라고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녹말은 물에 안 녹아요. 여러분 밀가루나 녹말가루 물에 녹이면 얘가 처음에 녹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잎의 양분을 저장하면 삼투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얘기가 달라요.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삼투압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겨울에 날씨가 추워도 강은 잘 얼지만 바다는 잘 안 얼잖아요. 그게 삼투압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지면 잎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잎 내부의 삼투압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잎이 어는 걸 방지해 주는 것이겠죠. 식물이 저온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낙엽이랑 단풍 그리고 삼투압 변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